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을 하고도 제때 돈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둔화로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선업의 구조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체불임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결국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된 사건만 해도 58만 8,333건에 이르고요. 그 관련 피해 규모만 해도 7조 9,696억 원에 이릅니다. 2016년 같은 경우 체불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 이르러서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에 비해서 계류되어 있는 사건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직원들도 많이 체불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같이 퇴사할 때 다 못 받았어요. 급여는 몇 개월 정도 못 받으신 거예요? 3개월 정도 민다 했었어요. 전체 직원들. 그럼 퇴직금도 못 그쵸. 받으셨고요? 네, 퇴직금도. 체불임금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아 정말 이게 답답한 일이죠. 일 열심히 해놨더니 임금을 못 받는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네.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체불 임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피플세이에서는 임명규 노무사님 모시고 체불 임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명규 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휴, 저 이마에 믿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아우, 되게 단단해 보이세요. 예. 맞아요. 돈 잘 받아주게 생기셨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경기가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회사가 운영하기 힘들어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이거든요. 네. 노무사님, 네, 임금이 체불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월급 근로자가 한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되면 가장 간단하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안이 좀 복잡하거나 또 사업주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저와 같은 공인 노무사의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해도 있고요. 안 될 때는. 네네. 예. 또 민사소송 같은 별도의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그냥 이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처 노동청에 가시면 진정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양식에 이제 내용을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또 시간이 또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면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편리해졌네요. 진정이 제기가 되면 네. 사업장 관할 그 노동청에 사건이 배정이 돼요. 그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하고요. 예. 임금 체불이 인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이제 지시를 지급하도록 이제 줘라.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회사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하도 어렵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폐업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으면 네. 이제 근로자들은 못 받나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퇴직금이나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채당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채당금. 예, 채당금 좀 용어가 어렵죠. 예. 채당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사실상 도산을 한다거나 재판상 도산을 해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야,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재판상 도산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한다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재판상 도산이고요. 네. 사실상 도산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상 도산입니다. 네. 어려워요. 둘 다 아무튼 도산은 네. 도산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둘 다 한 가지 골치 아파지는 거죠. 한 가지 또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 네. 사실상 도산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직접 이제 신청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기간이 도가돼서 받을 이제 수가 최단금을 없는 거죠?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1년 안에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네요. 예. 아니 그렇다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다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다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사업주의 총 재산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순위에 해당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만 최단금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근로자의 퇴직 시 그 연령 있잖아요. 네. 이걸 기준으로 월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주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네. 주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30대 미만은 월별 180만 원이고요. 예. 40대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얼마요? 300만 원 월. 이야, 300만 괜찮은데요? 원까지 상한선이 있고요. 네. 예. 또 60대 이상은 이제 210만 원. 이렇게 이제 상한선이 좀 정해져 있는 것이 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 기업이 나 몰라, 난 안 돼요. 도산했을 경우의 이야기고 네. 만약에 회사는 있는데 못 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국가에서 주는 그 최단금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네. 이제 일반 최단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이 운영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뭐 도산하고 폐업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흔한 일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쉽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또 국가가 최대 이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소액 최단금 제도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체불임금도 이제 그 이 신고를 안 하면 소멸되는 그 시효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권리 이후에 잠자는 자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 임금이나 각종 법정 수당 그리고 퇴직금도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네, 아. 3년의 소멸 시효가 있어서 예. 소멸 시효가 지나면 이제 아무리 받을 게 많이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 예.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게 소멸 시효가 퇴직한 날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매월 발생되는 임금이나 법정 수당은 그 매월 소멸시효,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임금 체불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임명규 노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